자, 지금 여기 나온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어디에 속했죠? 얘는 지금 유동자산에서 당좌자산하고 재고자산 나누는 항목에 속했었죠. 재고자산의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판매 목적이라고 얘기했었죠. 대표적인 그 항목들은 지금 여기 위에 잠깐 메모를 해놨죠. 자, 그런 다음에 재고자산이라는 거는 지금 상품을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상품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사갖고 온단 말이죠. 이것도 또 이제 하나하나 예를 들어봐야 되겠네요. 자, 상품을 사갖고 왔는데, 우선 우리가 상품을 얼마나치 사갖고 왔느냐면, 예를 들어서 10만원어치 사갖고 왔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도 상품 많이 사봤죠? 근데 등등한 이유로 얘를 반품하는 경우는 없어요? 흔해요? 여하튼 간에 그게 수량이 회사 같은 경우 많을수록 이런저런 이유로 반품하게 되죠. 그럼 반품을 갖다 앞으로는 우린 뭐라고 부를 거냐면 매입을 했는데 되돌려보낸다 그래서 환입이라고 부를 거예요. 한자어로 거래를 통해서 입 들어왔는데요, 환 다시 되돌려보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매입 환입이 아니라 매입 환출 내보낸다는 뜻이거든요. 입출은 입은 들어온다, 입으로 들어오는 거, 출은 나가는 거예요. 출구로 나가는 거. 그래서 매입을 했는데 환출, 돌려보냈다, 이런 뜻을 해서 얘는 반품의 뜻이에요. 이걸 한자어로 예전에는 매입 환출이란 용어로 사용했더래요. 또 하나, 이번엔 매입을 했는데 애누리를 해준대요. 애누리? 며느리 말고 애누리. 며느리 알아요? 며느리 없어봐서 모르나? 우리 왕언니는 나중에 며느리 볼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며느리 말고 그 전에 애누리부터.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느냐면 매입 할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여기서도 내용은 되게 간단하지만 용어를 못 알아들으면 그게 무슨 말인지 구분을 못 하겠죠. 그래서 그 용어부터 설명해 드리려고요. 우선 매입 환출, 반품이란 말은 알아들으시겠죠. 앞으로 우리 회계 용어로는 반품을 매입 환출이라고 부른다, 그죠? 반대로 팔았을 때도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설명해 드렸고, 자, 그러면 질문해 봐요. 애누리는 뭐고 할인은 뭐예요? 살 만큼 사신 분들이 한번 대답 좀 해봐요. 많이 들어보고 처음 들어보는 용어 아니죠? 나 매입, 그러니까 간두고 애누리, 할인, 이 용어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다 있어요? 그럼 뭐예요? 몰라요. 자, 좋아, 대답했으니까 책임져야지. 매입 애누리, 애누리는 깎아주는 거예요. 할인은요? 근데 말이 왜 달라요? 그렇지? 자, 깎아준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상식이에요. 이제 앞으로는 우리 회계를 지금 배우시는 분들이니까 이런 용어도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면 좋겠죠? 자, 애누리는 어떤 게 애누리냐면은 지금 제일 흔한 게, 여러분들 만약에 그 올리브영 갔는데 거기 지금 화장품을 사러 갔잖아요. 지금 대부분의 화장품들은 케이스에 잘 보관되어 있죠. 근데 지금 내가 잘 사용하는 그 메인 품목이 그거 하나밖에 안 남았어. 근데 그 포장지 종이 여기 한쪽이 찢어져 있어. 그럼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어차피 사갖고 와서 그 뜯어서 버릴 거잖아. 근데 왜 안 사? 뭐가 찝찝할까? 여하튼 기분이 찝찝해. 안 사죠.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5만원짜리였다고 가정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도 알아. 그거 저기 찢어진 거 뭐 특별하게 이상 있는 건 아니고 그 안에는 또 용기도 있고 그 안에 있는 거 사용하려고 하는 거지 포장지를 사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언니가 와갖고서는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언니 이거 찢어서 기분 나쁘지? 그럼 그랬더니 알았어, 5천원 빼줄게. 와, 그럼 그 한마디에 5천원이 그럼 빨리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사야 되죠. 금액이 클수록 사야 되고 사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 없잖아요. 어차피 포장지 빼갖고 버릴 건데. 그렇게 상품 사용하는 거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데, 즉 그렇게 스크래치, 흠집이 났다거나 그 다음에 찢어졌거나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기분 나빠서 안 샀는데 아니까 5천원 빼주겠다 그러면 홀랑 사고 그 사람들 그 빨리 빼버리는 게 좋지 않겠어요? 계속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게 애누리예요. 다른 예도 하나 들어볼까요? 이번은 우리 권희 씨도 있으니까,
우리 할인 매장에 갔어요. 그 전자상품, 전자제품들 많이 팔죠. 그러면 특히 노트북, 여러분 관심 있는 거, 아이패드 같은 거 놓고 파는데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예요. 근데 그쪽에서도 상품을 파는 입장에서는 새로운 제품들이 들어오면 진열대 그걸로 깔아놔야지 예전에 있던 거 계속 그거 놔두면 안 되겠죠. 그럼 거기 있는 거 다 쓰레기통에 그냥 집어넣어요? 그럼 거기 뭐라고 써놨는지 나중에 이제 한번 가면 보세요. 여러분 그 100만 원짜리 100만 원에 사람은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사람들 내가 아무리 갖고 싶어도 그저 그거는 안 사지. 그랬더니 파는 사람도 알아. 진열 상품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왜 안 사요? 아, 뭐 찝찝하니까 남들이 손 자꾸 만졌으니까. 80만 원에 판다면 네, 그리고 빨리 사야 되겠죠. 순간 20% 20만 원 적어요? 안 적죠. 그래서 내가 그 노트북 사용하는 데는 물론 계속 켜놓고 등등 진열하는데 뭐 1년을 해놨겠어요? 2년을 해놨겠어요? 그죠? 노트북 사용하는데 아이패드 사용하는 지장 없어. 근데 지금 다른 건 지금 새로 나온 건 120만 원, 130만 원이야. 근데 100만 원짜리가 20만 원 할인해 준다 그러면 할인이 아니라 싸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거는 할인이겠어요? 애누리겠어요? 할인이라는 용어는 아직 안 배웠지만 이건 애누리예요. 이해되시죠? 사용하는 건 지장이 없지만 그런 이유로 또 하나 이제 3세 번째는 여성들 가구 제품 같은 거 많이 보시죠? 물론 전자제품 그 이외에 또 냉장고가 있던 뭐가 있던 많이 있긴 하겠지만은 다 똑같아요. 가구도 그래요. 가구도 침대가 됐던 소파가 됐던 뭐가 됐던 거기 진열해 놨던 거 제값 주고 사는 건 아깝죠. 그래서 애누리 싸게 해주는 걸 애누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번에는 할인이라는 용어 설명해 드릴게요. 이 할인이라는 용어는 우리 그 결제 대금을 결제해 주는 것과 관련 용어예요. 여러분 여기 이마트, 그다음에 홈플러스,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롯데마트. 여기가 다 할인 매장이잖아요. 할인 매장은 할인이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물건을 갖다 이렇게 10만 원 사갖고 왔어요. 근데 보통 거래 관행상 상인들은 한 달의 여유가 있다고 하죠. 한 달 이내에 그 대금을 보내주는 게 보편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10만 원어치 물건을 우리가 사오고 한 달 이내에 10만 원 결제해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일주일 만에 결제를 해주게 되면 2% 싸게 주겠대요. 그게 할인이에요. 아, 그럼 대금 결제를 원래 30일 걸려서 해줄 걸 일주일 이내에 해주게 되면 얼추 20일 정도가 지금 빨리 결제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 기간 동안의 이자만큼을 싸게 주는 게 할인이에요. 이해되시겠죠? 할인의 개념. 아, 그러면 내용은 결제 대금과 관련돼서 그렇게 결제를 빨리 해주기 때문에 금액을 깎아주는 거, 이게 할인이란 용어인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마트나 롯데마트 뭐 이런 홈플러스 이런 데서 뭘 우리가 대금 결제를 빨리 해주기 때문에 걔네들이 그 물건들을 싸게 해주는 겁니까? 걔네들 뭐 잘못 알고 그냥 싸게 해준다고 그러니까 할인이라는 용어 붙인 거 아니에요? 에이, 설마 그럴 리가. 거기도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 많을 텐데. 왜 그러냐면 할인 매장의 특징들은요 대부분 번들 제품으로 많이 팔아요. 번들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패키지, 묶음으로 많이 팔죠. 예를 들어서 제가 치약을 하나 산다고 가정을 할게요. 치약 하나는 1,000원이에요. 근데 5개 묶은 거를 갖다가 1,000원씩이면 5,000원이죠. 근데 할인 매장에 갔더니 4,500원에 준대. 그래서 얼싸 꼭 써야 될 거니까 500원 싸게 주는 거, 아 사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사들고 오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제 입장에서 그 치약을 하나씩 사는데 1,000원씩이고 그럼 내가 그거 쓰는데 한 달 걸린다고 쳐요. 혼자서만 쓰고. 그럼 한 달이면은 그 만약에 홈플러스라는 매장을 예를 들면 홈플러스에서는 제 주머니에서 5,000원을 벌기 위해서 몇 개월을 기다려야 돼요. 내가 하나 다 쓰면 또 가서 하나 사고 하나 다 쓰면 또 이렇게 살 거 아니야. 5개월 걸려야 되죠. 근데 한꺼번에 다 사가면 내 주머니에서 왕창 돈 빼낼 수 있지.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이자 500원 싸게 줄게. 결국 엎어치나 매치나 그런 논리인 거예요. 그래서 할인 매장이라고 불리는 그 할인 매장의 의미는 하나의 납품 그 상품을 파는 그런 차원보다는 대금 결제를 현금으로 하거나 그다음에 왕창 번들 제품으로 팔아서
빨리 소비를 시키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싸게 판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 얘기해드렸던 애누리, 할인 이런 용어들 구분할 수 있겠죠. 됐어요? 오케이. 자, 알아들었으면 지금 제가 상품 얼마치 사갖고 왔다 그랬어요? 10만 원어치 사갖고 왔다 그랬었죠. 근데 이 10만 원 중에서 내가 반품할 수 있는 경우 있다 그랬죠. 그래서 3천 원어치 반품했어요. 오케이? 원 아니라 원. 자, 그 다음에 애누리. 지금은 이건 어떤 경우도 해당되느냐면 사업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모델을 아까 화장품 유형을 갖다가 잘은 모르는데 아는 척 조금 해볼게요. 비비크림 같은 경우도 거기에 지금 태양광선을 갖다가 굴절시키는 차단하는 그 농도에 따라서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그 농도 잘 나가는 걸 시켰더니만 색깔이 뭐 어떠고 저쩌고 그런 것들을 보냈어. 내가 주문했던 거하고 좀 이렇게 모델이 달라. 근데 파는 데는 지장 없어. 그러면 주문한 대로 안 오면 컴플레인 해요 안 해요? 하면은 거기서 뭐라 그러겠어요? 반품하는 것보다 뭐 쓰는데 귀찮으시다면 제가 또 얼마 돈 갖고 딜하는 게 제일 빨라. 돈 저기 애들이 해드릴게요. 그러면 그러던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도 주문 잘못 들어가서 디자인이 모델이 뭐가 좀 잘못 파는데 전혀 지장 없는데 그런 것도 애누리예요. 자, 그렇게 해서 애누리 받은 게 우선 1,500원 받았다고 얘기를 할게요. 근데 이렇게 쓰면 틀리죠. 1,500원. 자, 그 다음에 할인. 지금 대금 결제를 갖다가 우리가 빨리 해줘 가지고서는 500원 이렇게 하기로 했대요. 그러면 이렇게 반품한 것도 애누리한 것도 할인한 것도 다 나왔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가르쳐 줘야 될 게 있는데 여기 지금 할인할 때는 이런 용어가 쓰여요. 보통 상품을 팔고 사고 할 때 계약서라는 거 쓰거든요. 계약하는 조건에 이런 항목이 있더란 얘기죠. 이 계약서에 문구가 있는 거예요. 대금 결제 조건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거 배운 대로 읽으면 10분의 2 또는 30분의 n 수학들 잘 하셨던 분들이니까 그죠? 이 정도는 읽을 수 있죠. 근데 이게 상품 상거래할 때 이런 분수를 쓸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근데 이 말뜻은 뭐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30일이 대금 결제하는 일반적인 n, 노멀, 보편적인 것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30일이 아니라 10일 이내에 대금 결제를 해주면 2% 할인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간단한 기호로 긴 말을 갖다가 한꺼번에 다 써놨죠. 이런 거는 회계 담당자인 여러분들이 이런 상품 거래 계약서 같은 것도 볼 때가 있고 만들 때가 있다면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하는 것도 알아두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옮겨서 적어보면은 앞으로 우리 여기 있는 지금 상품 사갖고 온 금액이 있죠. 10만원. 얘를 우린 뭐라고 부를 거냐면 우리는 총 매입액이라고 부를 거예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렇다고 총 샀다는 뜻은 아니고 총 매입액 얼마? 10만원이죠. 그러면 거기서 뭐뭐 빼고 있어요? 총 매입액 10만원에서 지금 반품한 거 3,000원 있고 애누리 받은 거 1,500원 매입 할인 받은 거 500원. 그럼 얘는 여러분 돈 달라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여러분은 결제를 얼마를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얼마? 95,000원 해줘야 되겠죠? 이거를 순매입액이라고 이렇게 부를 거예요. 순매입액은 얼마가 된다? 95,0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상품을 사왔다면 반대로 상품을 판 회사도 있겠죠. 상품을 매입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 만약에 우리가 매입을 했었다면 매출을 한 회사가 있을 거예요. 그죠? 매출을 얼마 했겠어요? 똑같이 이 회사 입장에서도 10만 원을 매출을 했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매입한 거 환출 반품을 했다면 매출한 쪽 입장에서는 매출한 건데 돌아온 거죠.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매출
환입이라고 부를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반품의 뜻이겠죠. 그러면 금액은 얼마가 돼요? 3,000원 돌아갔겠죠. 자, 그 다음에 매출했는데 깎아주기로 했다면서요. 애놀이 매출 애놀이는 얼마 주기로 했어요? 1,500원 이렇게 해줬죠. 그 다음에 할인도 해줬어요. 매출 할인이라고 불러요. 매출 할인은 얼마 해줬어요? 500원. 뭐 보니까 매출과 매입은 정반대되는 입장이죠. 서로 내용은 똑같아요. 쓰는 용어가 지금 다를 뿐이지.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고 나서 그러면 이 회사는 매출 10만원어치 하고 나서 돈 받는 거 얼마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겠어요? 얘를 뭐라고 부른다? 순매출액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순매출액은 95,000원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매출 입장과 매입 입장 두 가지를 다 한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해되셨는지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여기다가 하나 더 설명해야 될 때 여러분이 장사를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내용도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 우리가 상품을 매입할 때 여기 이제 별도예요. 별도 상품을 10만원어치 매입을 했는데 여기서 차감해주는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이런 거에서 순매입액이 95,000원 나가는 건 알겠어요. 근데 이게 상품 사갖고 올 때 우리가 싣고 와야 돼. 그럼 어디다 싣고 와요? 트럭에 싣고 오겠죠. 싣고 오고 운반비라는 게 발생했어요. 운반비는 4,000원이 발생했단 말이죠. 뭐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 운반을 해갖고 오는데 뭐 포장을 갖다가 튼튼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포장 튼튼하게 하느냐고 포장비가 1,000원이 또 이렇게 발생을 했어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발생한 총 비용은 지금 얼마가 추가적으로 발생했냐면은 5,000원이 추가 비용이 발생했어요. 자, 근데 지금 여기도 봐요. 총 매입액 10만원짜리를 이것저것 해가지고 95,000원 주고 사갖고 기분은 좋아졌었죠? 그죠? 그러면 내가 이 사갖고 온 이 상품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5,000원의 이익을 받고 5,000원의 이익을 남기고 얘를 팔려고 해요. 그러면 얘를 얼마에 팔아야 되겠어요? 10만원에 팔면 5,000원의 이익이 생기죠. 근데 내가 이거 사갖고 오기 위해서 지금 이런 추가 비용이 5,000원이 더 발생했단 말이죠. 그럼 뭐야? 나는 5,000원 이익 받는데 이거 사올 때 얘 비용은 계산 안 하고 팔았단 말이죠. 그럼 난 손해겠어요? 이익이겠어요? 뭐 똔똔이지 뭐. 손해는 아니지. 근데 여기 자기가 노력한 대가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 그죠? 그럼 여러분 장사한다면 금액을 얼마에다 팔아야지 내가 손해 안 보고 5,000원의 이익을 할 수 있겠어요? 10만 5천원에 팔아야겠죠. 그래 장사하는 거죠. 장사 좀 해보세요. 다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발생한 요 비용 있잖아요. 이 명칭을 앞으로는 부대 비용이라고 부를 거예요. 부대 비용은 이 상품을 삼으로 인해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 걸 의미해요. 그럼 장사하려면 이 부대 비용은 우리가 산 상품 값에 다 포함시켜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거기에다가 이익을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대 비용, 다른 말로 재비용이라는 용어도 써요. 여기서 나오는 재자는 재무제표 할 때 제가 여러 가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랬었죠. 여러 가지 비용이에요. 즉 자산을 뭔가를 사기 위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발생한 비용이 있으면 걔는 다 뭐로 기록하라는 뜻이에요? 상품이라는 계정으로 다 똑같이 기록해야지 돼요. 뭐로 기록해요? 상품이라는 계정으로 다 포함시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여기서는 이해되는 척해.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거 관련된 거 예제를 보면서 설명은 다시 한번 또 해드릴 테니까. 자, 다시 한번 상품을 사갖고 오기 위해서 발생한 부대 비용은 상품 금액에 다 포함시킨다. 포함시키는 방법은 회계 담당자가 기록할 때 운반비, 포장비 얘가 들었어도 다 상품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하나 주의해야 될 거, 우리가 상품을 팔 때도 있잖아요. 상품을 팔 때도 물론 우리 그 운반 거래처나 고객한테 운반할 수 있는 트럭 다 있어요. 근데 너무 좀 잘 나가서 지금
고객은 빨리 갖다 달라 그러는데 트럭이 없어. 그러면 다른 거 불러와야겠죠. 그래서 여기도 운반비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얘는 매입이 아니라 매출이죠. 그래서 얘 운반비는요, 우리 판매와 관련돼서 발생한 비용이기 때문에 얘를 판관비라고 불러요. 그래서 판관비는 운반비 똑같은 성격이긴 한데 기록하는 게 달라진단 말이죠. 얘는 판관비로 별도로 기록합니다. 판매할 때는. 이해하시겠죠? 매입할 때 운반비는 포함시키는데 매출할 때 판관비는 비용은 별도로 기록한다. 운반비라는 용어로. 시험 문제 이제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부대 비용, 재비용, 그다음에 매출과 관련돼서 매입, 환출, 환입, 애누리 뭐 이런 거 통틀어서 같이 한번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의 목적은 여기 항목들을 설명해 드린 데 있는 것이고요. 우선 교재 잠깐 볼게요. 교재 재고자산의 매입과 매출 그랬고 재고자산은 외부로 매입하는 것 등등 설명 나와 있죠. 꼭 읽어보시고 좀 이따 시간 드릴게요. 밑에 49페이지 1번에 보시게 되면 순 매입액의 계산 그리고선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요거 나와 있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매출원가 계산은 나중에 하고요. 매출 총이익 계산도 나중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내용 중에서 나중에 설명을 해주려고 그랬는데 읽어볼 게 별로 많이 없네. 뭐 앞에 또 진도 나간 거 있고 풀어볼 거 있으실 테니까 오늘은 여기 재고자산에 대해서 앞에 부분인 그 재고자산의 매입과 매출에 대한 항목들을 설명 여기까지만 할게요. 내일이 아니라 내일은 매출원가 계산하고 매출 총이익 계산하고 기말재고자산 등등 하는 거 내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앞에 교재 공부할 거 있으시면 정리하시고 암기할 거 있으면 암기하시고 문제 풀어볼 거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지워도 되겠죠? 네.